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부공원 여가센터와 에코샵 폴시가 공동 주최하는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에코샵 폴시에 근무하고 있는 서보영이라고 하고요. 제 자연물 닉네임은 뿌리예요. 앞으로 여기 서울숲 북콘서트가 3번이 더 남았는데 그때 이제 편하게 뿌리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는 12월까지 저희가 총 6번이 예정돼 있고 벌써 이준 대표님이 3번째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3번 남은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서울숲이라는 공간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감수성을 시민분들과 함께 높이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맨 처음에 도서구독 서비스라는 사업을 에코샵 폴시에서 하고 있어요. 이 책은 구독자들한테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도서 꾸러미를 보내는데 이 환경책 관련된 이제 저자와 편지 그리고 열매 한 종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게 된 순서는 일단 그 이준 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하시고 싶은 얘기 한 30분 정도 듣고 그리고 재밌는 퀴즈와 함께 북토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준 저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보려고 예정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활동 내역은 이제 사실은 환경운동가로서 이제 발전한 게 아니고요. 진짜 그냥 시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주겠지.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누군가, 아니면 환경부가, 아니면 청소위원부가 알아서 청소를 하시겠지. 아니면 쓰레기를 그 쓰레기에 대한 정책, 문제점들에 대해서 누군가 해주겠지. 그게 국가겠지. 라고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에 있어서도 아무렇지 않게 소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책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이제 곤도마리에라는 일본의 저자인데 이분은 미니멀 라이프의 저자이세요. 이분은 실제 쓰레기들, 그러니까 집에 있는 짐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컨설팅을 하게 된 거죠. 집에 가서 정말 설레이는 옷들이 많은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것들을 이제 비워내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미니멀 라이프에 붐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저도 이 미니멀 라이프에 푹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하면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이에요. 옷을 정리하는 거. 그래서 저도 집이 제한적인데 장들에 꽉꽉 차 있는 옷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미니멀 라이프가 그때 당시에 유행이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이걸 어떻게 해서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 미니멀 라이프랑 제로웨이스트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사실 정말 깊숙하게 상관이 있더라고요. 뭐든 다 이제 환경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비건, 그리고 쓰레기, 그리고 소비에 대한 문제, 이런 생태계 문제, 이런 게 다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미니멀 라이프에서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들을 살펴보니까 소비에 대한 문제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옷을 소비할 때 실제로 우리는 이제 어디로 놀러 가거나 아니면 결혼식장에 가더라도 내가 입을 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사실 백화점이나 어딘가에 가서 옷을 사시죠. 구두도 사고 그죠.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저조차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가 결혼한대. 그러면은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입는 친구보다 제 옷이 더 신경이 쓰여서
부터 발끝까지 이제 머리도 뿌리 염색도 하고, 그죠? 그렇게 저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친구 결혼식인데. 그러면서 사실 옷이나 모든 소비에 대해서 되게 쉽게 사고 쉽게 버렸어요. 그날 입었던 결혼식장의 옷을 실제로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서 그 옷을 입기가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왜냐, 요즘에 사진 많이 찍으시죠? 그 사진에 똑같이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친구가 야, 그때 입었던 건 좀 그렇지 않냐 하면은 저도 같이 쇼핑을 가고 그것도 또 따로 옷을 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옷을 사는 데 있어서 짐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 짐들을 살펴보니 실제로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구가 너무 설레어서 실제로 저도 버리려고 막 쌓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살펴보니 갑자기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 지구 속에 내가 버리려고 봤던, 쌓아놨던 그 포대자루들이 어디로 배출하시죠? 옷에 배출하시죠? 옷수거함. 근데 옷수거함을 배출했을 때 어디로 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옷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옷이 실제로 모카 재배부터 시작해서요. 그 재배할 때 실제로 살충제를 정말 많이 뿌린대요. 왜냐, 모카가 병충해에 굉장히 강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제대로 잘 이제 모카를 틔우기 위해서는 끝까지 잘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충제를 그냥 비행기로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모카를 재배할 때 쓰이고요. 그 모카 재배한 사람들은 살충제 농약으로 인해서 매년 추산하는 건데 2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클릭 하나만으로도 아니면 티셔츠 한 장이라도 싸게 쉽게 구매를 하는데 실제로 내가 소비한 것에 이 2만 명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수거함. 얘네들이 결국엔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옷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아, 쓰레기가 실제 우리 내에서 재활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활용이 안 되고 있고 포화 직전이고 그게 넘쳐나서 결국에는 수출을 하고 있구나. 유럽처럼. 그래서 아시아의 전국에 다 뿌리고 있었어요. 우리 쓰레기들을. 그것들을 이제 뭐 인도나 네팔 뭐 그런 데 이제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쓰레기 산들이 사실 한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정말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소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옷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물건도 마찬가지고 아, 유행에 따라가지 말고 실제로 이것들을 왜 구매를 해야 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이제 소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들 중에 제일 많이 버려지는 것들이 이런 일회용품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플라스틱들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는 살펴보고 찾아보니까 알면은 못 쓰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요즘 되게 흔하게 쓸 수 있는 거 있죠. SNS. SNS를 통해서 저는 팔로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실천하는 것들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것들,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것들을 이제 올려서 바꿔보자 라는 것들을 이제 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를 고민하던 때에 길거리에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까를 생각해보면 쓰레기 청소부원이 알아서 하겠지, 그죠?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르고 치우는 사람 따로인가? 이게 왜 당연하지? 를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런 것들을, 활동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리고, 기존에 이제 예전에는 실제로 플로깅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플로깅이란 단어는 그래도 환경 관련돼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플로깅이라고 해서 아예 쓰레기를 이제 러닝과 피킹이라는 어원으로 북유럽에서부터 실제로 이제 캠페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럽 전 지역에 이제 퍼지고 아시아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캠페인, 플로깅 캠페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쓰레기를 주워보면 사실 캠페인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또 끝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했고요. 실제 이런 쓰레기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재활용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순환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닷가에 쓸려 내려가는 그런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 보니까 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어디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지? 그리고 바닷가에 놀러 갔더니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지? 누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버렸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바닷가에서 누가 버린 게 아니라 흘려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매립지에서, 소각지에서, 아니면 이런 하수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실제로 매년 800만 톤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200만 톤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쓰레기들이 실제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보면 동물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이 동물들 뿐만 아니라 식물들 그리고 물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공기, 비, 구름을 타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다 잔존해 있다라고 보고하는 거죠. 땅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 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를 살펴보니까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우리는 플라스틱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혹시 플라스틱이 없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있으신 분 없나요? 그죠? 저도 없습니다. 네, 이 지금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플라스틱이 많고요. 신발도 그렇고요. 그죠? 바지는 면이라고 생각하지만 폴리일 수도 있고요. 왜냐? 실이 면실을 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다 플라스틱이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안내나 찾아오실 때 뭘 보고 오셨죠? 핸드폰. 그죠? 거기에도 플라스틱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플라스틱들이 석유를 채취해서 자연에서 채취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 당연히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라고 해서 소비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플라스틱들이 썩지가 않는 거예요. 500년 이상, 100년 이상 안 썩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구나. 썩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어디론가 흩어지고 있구나. 분리하고 있고 분해되고 있구나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가 큰데 그 중에서 한국이 실제로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게 16년도에 통계청 자료인데 실제로 16년도 이후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왔죠. 그때 개별 포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의 플라스틱들을 소비하고 있지 않나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제가 선물을 드릴 건데 퀴즈 하나를 풀어보실까요? 플라스틱이 실제로 나쁘지만은 않아요. 네, 좋은 의도로 사실 만들어졌는데 어떤 동물을 위해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졌을까요? 벌써 드셨어요. 네. 1번 코끼리. 이유는요? 혹시 아세요? 맞아요. 이게 좀 이따 선물 드릴게요. 박수 한 번만. 네. 코끼리 상아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이 생성이 됐는데 코끼리 상아로 실제로 당구공을 만들었어요. 당구가 귀족 스포츠였는데 실제로 귀족들이 당구를 많이 치다 보니까 깨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상아를 채취해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코끼리는 상아가 실제로 목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아를 채취하기 전에는 목숨을 다해서 지켜요. 그러니까 상아를 채취하는 순간 결국엔 죽어가요. 그러니까 코끼리의 거의 멸종 위기가 됐었고, 그때 당구공에 이 상아 대신에 다른 거를 만들어 볼 사람하고 아예 포상금을 걸어서 공모를 합니다. 그때 이제 플라스틱이 나왔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공끼리 막 부딪히잖아요. 당구할 때. 그때 이제 총소리 나듯이 탕탕탕탕 이랬다고 합니다.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불은 안 났지만. 네.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플라스틱, 그러니까 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나무, 숲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플라스틱에.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이 쓰여지는 것들 살펴보면 아까 바닷가로 흘러간 것들 보셨을 거예요. 그 바닷가로 흘러갔을 때 실제로 땅, 그리고 물, 그리고 오염되어 있는 것에 사는 것들, 동물들이 실제로 우리가 먹고 우리는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호주인을 대상으로 이제 검사해 본 결과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분량을 일주일 동안 섭취한다고 하죠. 근데 호주인이 실제로 한국보다 플라스틱 양을 훨씬 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마음만 먹으면 신용카드 한 장의 분량을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 사람은 고등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출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 태아까지 넘어가서 태어난 아이, 지금 뭐도 못 먹어본 아이한테도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고요. 혈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기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요. 실제로 쓰레기들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이게 이제 의왕 쓰레기 산인데 많이 치워졌죠. 거의 다 치워졌고 하지만 이런 산들은 계속 불법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립지보다 더 많이요. 그래서 문제인 쓰레기인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이느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재활용 선별장인데요. 실제로 여기가 이제 쓰레기 버려지는 애들이고 요 애들이 이제 쓰레기들이 실제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서 걸러내는 쓰레기들이고 그 걸러지지 않은 쓰레기들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분리 배출을 하고 쓰레기를 우리는 쓰레기 배출을 했을 때 재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버리는 양이 너무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계속 매립이 되거나 불법으로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거죠. 여기는 스리랑카 매립지입니다. 실제로 매립지 같은 경우도 관리 감독을 못해요. 왜냐? 오픈되어 있어요. 큰 트럭들이 매일같이 수십 개씩 계속 버리거든요. 그때 이런 매립지들 설치 오픈되어 있고 동물들이 왜 오느냐? 먹이를 찾으러 와요. 당연하겠죠. 근데 코끼리들이 왜 여기 있느냐? 서식지가 파괴되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책에도 종이를 쓰고요. 아니면은 플라스틱을 채취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는 데도 쓰고요. 그리고 팜유 추출하는 데도 다 싹 다 밀어버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제 동물들은 계속 살 곳이 없으니까 점점 인간 세계로 넘어오는데 먹이를 찾으러 그때 인간 세계,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이런 마을과 동물에서 이제 넘어올 때 인간 세계는 여기에 이제 한중간에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립지에서 실제로 음식물을 찾아다니는데 동물들은 후광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 메탄가스, 그러니까 그 음식물이 발효될 때 나오는 가스가 메탄가스예요. 그래서 그 메탄가스를 찾아서 음식물이 내가 먹던 음식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때 플라스틱이 썩는 냄새가 실제로 메탄가스를 내뿜는데 되게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때 플라스틱이 썩을 실제로 점점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미역이어도 비슷한 검은 봉지가 이제 썩어가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메탄가스가 나오니 실제로 큰 것들이나 더 맛있게 보이는 것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뭐 이런 동물권도 마찬가지지만 우울해져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 보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 없잖아요. 멸종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많이 쓰레기를 방출하는 곳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실제로 장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집에서도 장을 볼 때 장바구니 안에 알맹이만 담아가려고 했을 때 거절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흙이 묻어서 안 돼. 뭐 이렇게 섞이면 안 돼. 뭐 이거 그냥 담아가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절들을 또 거절받으니 실제로 나는 비닐을 안 쓰고 싶다는데 왜 거절을 하는 거야? 이게 왜 당연해야 되지? 라고 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망원시장에서 이제 플라스틱 없이 장 보는 캠페인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알맹이만 담아가면 제철 과일이나 야채를 나눠드리고, 그리고 비닐이 아니라 이런 다회용 가방이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장을 보시는 곳마다, 그리고 시장 상인분들에게 무료로 이런 장바구니를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코백 실제로 집에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기부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실제로 대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장을 볼 때는 실제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저 자신한테도 개인적으로도 쓰레기를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쓰레기는 줄었는데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뭘까를 이제 살펴보니 공산품 위주의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써야 되는 것들이죠. 샴푸, 린스, 주방세제, 뭐 아니면 칫솔 한 개만이라도 사더라도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가 있고, 근데 칫솔만 사가고 싶지만 실제로 케이스가 붙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가 없는 거야, 개인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포장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벌크, 그러니까 큰 용기들을 이제 떼와서 이것들을 각자 원하는 만큼 소분하게 하면 유통기한 내에 다 쓸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쓰니까. 이 케이스 멀쩡한데 이 안에 것만으로도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걸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 이상한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외국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리필샵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망원시장 상인의 한 켠에서 이렇게 한 평 정도 되는 규모의 세제 몇 가지들이랑 이제 공산품, 뭐 플라스틱을 대안하는 제품, 아니면 일회용품을 대안하는 제품, 다 그런 제품들을 실제로 무포장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기가 있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도 이런 캠페인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알짜분들이라고 해서 알맹이만 찾는 자, 알맹이만 원하는 자라고 해서 알짜들이, 시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도 실제로 저희가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도 쓰레기 양을 되게 많이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파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20군데를 전파를 했어요, 무료로. 가이드라인 북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사연을 받아서 무료로 이런 세제 소분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배포를 드린 거죠. 근데 결국엔 이 곳에 찾아가야 되니까 지도를 이제 공유를 하고, 그 지도에 이제 찾아가신 분들이 한 6개월 남짓 안 돼서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없어졌다. 아니 품목이 줄어들었다. 아니 가게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가게는 있지만 여기 리필 안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게가 없어졌다라든지 이런 제보들을 받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역으로 여쭤보니 없어진 거죠. 그래서 한두 군데밖에 살아남지 못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 공간을 사실 내어드려야 됐었어요. 상인의 건물에서 이제 쉐어하던 곳이 실제로 다른 걸 리뉴얼하겠다라고 해서 나가달라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캠페인만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상점을 운영을 해볼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던 중에 이제 3명에서
그 알맹 활동가들 중에 3명에서 손을 들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목표는 1년 동안 망하지 말자. 왜냐, 알짜들만 올 것 같았거든요. 제가 활동하시는 그 20명 정도가 이제 계속 와서 사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2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리필 품목 가짓수도 굉장히 많지만 무포장 제품부터 시작해서 이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안적인 제품들까지 포함해서 700여 개의 물건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책의 내용에 나온 것처럼 추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10톤 정도 리필 품목들을 판매를 했더라고요. 한 가게에서. 그러니까 개인 가게들도 실제로 노력하면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가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가게들이 1년 동안 운영이 된다고 하면 한 6만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실제로 이거는 쓰레기가 저희 반도 안 추정됐어요. 왜냐면 개별 포장이 없는 제품들은 아예 카운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별 포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산품 리필보다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정이 안 된 거니까 정말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고 오세요. 용기 내서. 그래서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캠페인 하면서 느낀 것들을 상점에서 녹여내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에 대한 커뮤니티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 비닐봉지 쓰지 마세요 하면 아 그래 환경을 위해서 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왠지 몰라요. 왜 이게 환경을 위해서야? 재활용 되는 거 아니야? 라든지 이거 쓰고 난데 또 쓰면 되지 않아? 라든지 등등등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런 걸 공유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껴서 이제 쓰레기 커뮤니티 회수센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여기는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것들, 근데 모으면 자원이 되는 것들만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병뚜껑이라든지 뭐 이런 커피가루, 운동화끈, 뭐 실리콘 되게 다양한 것들을 모아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전선도 모아내고 있습니다. 이 전선은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폐봉투에 사셔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얘는 따로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왜냐, 이제 여기에 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립되는 순간부터 침출수로 인해서 땅이 정말 많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어폰 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장나면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모으고 있고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리고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들 구리 추출해서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런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라스틱 병뚜껑을 이제 파쇄해서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워크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물 공유 센터. 이거는 이제 물건을 그냥 갖다 놓으면 작은 물건들을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센터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 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중고 당근을 많이 하시는데 당근에서 판매하기는 되게 애매하고 버리기는 아깝고 하는 물건들이 꼭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을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런 행동들 그리고 실천을 하려고 하면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동물이 이제 말라 죽고 곰들 설 데 없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했느냐? 남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변화하는 것도 못 느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행동하기엔 참 어렵고
어려웠었죠. 근데 저는 이 쓰레기에 대해서 덕질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덕업일지가 됐죠. 제 그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서 캠페인하고 하다 보니 상점을 운영을 하게 되고 그걸로 먹고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파도 끝이 없는 이 쓰레기들에 대한 문제는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정말 직면해야 되는 것들이 쓰레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풀어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뒤에는 이제 캠페인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네, 45분까지 45분까지라서 후루룩 넘어가려고 합니다. 쓰레기 관련돼서 이제 죽는 그런 캠페인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플로팅이나 이제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한번 죽기 시작하면 허리를 먹힐 정도로 계속 죽고 다녀서 죽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이런 캠페인들 아니면 비영리 단체들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회용 컵인데요. 지금 보증금제 시행이 조금 더 미뤄지고 있고 환경부가 다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실제로 온라인 액션이나 이런 걸 했었고요. 지금 계속 이거에 대해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PR 제도에 이제 EPR 제도가 여기 위에도 올려가네요. 네. EPR 제도라고 해서 생산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제도인데 실제로 이게 이름이 어려울 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분리배출할 때 이제 삼각형 표시사항 있죠. 그 표시사항을 보고 우린 분리배출 하시죠. 그때 그것들이 다 EPR 제도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이 재활용이 잘 될 수 있게 돈을 다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재활용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왜냐? 생산자로 이걸 재활용하는 따로예요. 생산자는 재활용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줍니다. 생산량은 이만큼일 거고 연간 생산량이 이만큼이니 이만큼의 쓰레기가 들어올 테니 이걸 어느 정도 계산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받고 실제로 재활용 업체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꽁초들, 이런 것들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이런 꽁초들이 왜 이렇게 많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봤더니 EPR 제도에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는 품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꽁초를 봤을 때 실제로 어디에다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나 생산자가 아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담배꽁초는 계속 생산하고. 왜 담배꽁초는 왜 문제냐? 하수구에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흡연자들을 위해서 투명한 필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세테이트, 그러니까 그 셀룰로 아세테이트라고 해서 아예 이제 흰 색깔 필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실제 호흡하는 사람들이 유해 물질이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필름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름지들이 실제로 바닷가에 쓸려 내려가거나 비만 오더라도 이 필름지들은 분해가 돼서 반짝반짝하게 떠다닙니다. 그것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실제로 하수구에 들어가면서 계속 쓰레기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담배꽁초를 피우신 분들한테 실제로 설문조사하면 필름은 전혀 몰라요.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있고 실제로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캠페인 EPR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 국가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빨대는 선택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빨대들을 모아서 실제 편지를 쓰고 기업에게 요청하는 거죠. 우리 빨대 없이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같이 이것들을 빼내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편지 썼고 실제로 기업이 다 답변이 왔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제 빼보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아직도 미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점을 처음에 운영했을 때 시작하게 된 거는 이제 브리타 필터 어택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많이 아실 텐데 저희를 실제로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언니도 그렇고 다 쓰더라고요, 이 브리타를. 그래서 이 브리타를 보니까 실제로 구멍을 뚫어서 해킹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물질들이 있는 거예요. 케이스, 그리고 안에 망들, 흉측한 망들이 있고 안에 활성탄이나 이온 수지가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종류만 그냥 세어봐도 4종류인 거예요. 근데 분리 배출을 할 때 실제로 기본적으로 소재별로 분리해야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4가지를 분리하더라도 이 활성탄이나 이온 수지 어디다 버리나요? 모르거든요.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실제로 아시아 빼고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데서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해줘? 라고 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해킹 워크숍도 하고 이제 서명운동도 받아서 100일이 안 되는 사이에 만명운동이 이제 되면서 실제로 쓰레기를 줄이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작년 9월부터 브리타 코리아에서 실제로 아시아 최초로 리필 시스템을 브리타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쓰시면 실제로 회수를 직접 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용기 어택. 이 용기 어택은 실제로 분리 표시를 빼려고 하는 그 협약을 막은 건데요. 이 협약을 막으면서 실제로 했던 거는 시민들이 직접 재활용 용이성 등급을 보고 시민들이 모아놓은 화장품 용기들을 다 일일이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로 표시사항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 배출을 할 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시잖아요. 근데 재활용률이 90%도 안 됩니다. 샴푸, 린스, 막 이런 것도, 마스카라. 90%. 왜 90%냐? 실제로 모니터링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실제로 되게 다양한 소재들을 써요. 보시면 그 소재들을 살펴보시면 그냥 이런 쿠션 많이 쓰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앞에는 거울이고 겉엔 플라스틱이고 펌프라고 해서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두드리는 거. 얘 뭐죠? 얘도 뭔가 플라스틱인 것 같고, 그죠? 거기에 이제 손을 넣을 수 있게 끈 같은 것도 있고요. 케이스들이 여러 개고, 그 안에 또 화장품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소재만 해도 엄청 다양한 걸 써요. 펌프 용기도 마찬가지고요. 마스카라 뭐 이런 거는 뭐 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활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실제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재를 재활용 잘 될 수 있게 소재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리필 활성화를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이런 용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거의 다 화장품 회사들이 빼지 않고 다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결과를 이뤄놨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종이팩 어택이라든지 얘는 재활용률이 15.8%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 기업들이 점점점 움직이는 게 종이팩 이런 걸로 나가는데 얘가 정말 친환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이런 종이팩들은 실제로 종이가 아니에요.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코팅 용지들을 재활용을 잘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15.8%예요. 근데 우리는 플라스틱 재활용률 혹시 아세요? 플라스틱 재활용률 40%? 40%? 되게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우리는 재활용률을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지만 소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재활용률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거의 80%입니다. 근데 소각을 빼면 50% 미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쓰는 테이크아웃 잔 이런 거는 5% 미만입니다. 그 정도로 재활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거의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종이팩은 15.8%예요. 소각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럼 최악인 거죠. 얘는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1개 될까 말까 하는 거죠.
얘 왜 이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어 있느냐. 종이팩은 지자체가 관리 감독합니다. 근데 지자체한테 물어봤더니 잘 안 되고 있고 체계도 잘 안 잡혀 있는 걸 알게 됐고 실제로 따로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 장소도 없고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캠페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명운동도 보고 있으니 한번 참여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제 이제 방뚜껑 관련돼서 이제 뭐 하긴 했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 하고 저희가 이제 쓰레기 관련해서 쓰레기를 걷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병뚜껑도 실제로 병뚜껑 똑같이 생겼더라도 안에 패킹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 패킹을 왜 쓰나 기업에게 물어봤더니 탄산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차이 없거나 단일 뚜껑이 더 탄산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에게 빼달라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 용기 이런 어택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어택에 대한 내용들은 또 책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멸종위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제 종이팩 관련된 거는 또 사이트가 다 링크화 되어 있어요. 책에. 거기에서 이제 교육안도 다운받을 수 있고 같이 아이들이랑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좀 어겼네요. 잘 쓰셨어요. 네네네. 사실 조금 더 뭐 실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또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 주시면 이제 실천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좀 생각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작가님과 재밌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30분 동안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알맹상점을 저도 한번 방문해 봤지만 그러니까 어떤 공간인지는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실제로 그 물건을 파는 샵인데 가게인데 이런 캠페인들을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네네. 그리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고 계신 분 계세요? 저희의 평생 숙제. 네. 근데 그것처럼 저희가 제로 팻을 하려면은 하루에 만약에 500칼로리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플라스틱을 정말 무심코 사용하고 먹고 여기 서울숲 걸어오는 역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정말 사람들이 커피컵을 안 든 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았거든요. 그것처럼 한두 번의 기회라도 줄여가는 것이 정말 제로 웨이스트 운동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재밌는 퀴즈를 하나 내볼 건데요. 제가 좀 선물을 자랑하자면은 40명분의 선물을 챙겨왔는데 우선 여기 이주은 대표님이 공동저자로 참여하신 책 한 권, 그리고 에코샤 폴시의 효자템인 예쁜 손수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책을 보실 때 좋은 북클립이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제가 가장 멀리서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 좀 혹시 주시겠어요? 여기 무선 마이크. 네. 어디서 오셨나요? 가평에서 왔습니다. 가평에서 좀 더 멀리 오신 분이 저기 옆에. 네, 여기도 지금. 인천에서 인천. 더 멀리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제주도 안 계신가요? 저는 안 됩니다. 오늘 오신 분. 네, 사실 네. 어디서 오셨어요, 선생님? 울진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저는 거기 울진에서 14년째 살아가는 천연 기념
잘 오셨습니다. 아, 책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책. 네. 네, 그러면 북클립을 이따가 받아가시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퀴즈를 내드리면은 제가 오늘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었는데 알맹상점에서 직접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알맹상점 매장이 몇 개죠, 대표님? 2개요. 20도 안 됩니다. 네, 2개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서울 망원동에 위치해 있고 두 번째 리스테이션이 어디에 어느 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지 아시는 분?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선물 받으셨어요.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역과 가까이 위치해 있을까요? 두 번째 리스테이션. 네, 힌트 감사합니다. 손을 드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일까요? 남구역? 보청. 네, 그건 1호점. 네, 망원동. 1호점. 네. 네. 답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지? 혹시 아시죠? 아시고. 그 뒤에 아시죠? 몰라요? 네? 서울역. 와, 네, 네네네. 책을 이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마스크 혹시 답답하시면 빼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빼는 게 좋은가요? 영상 때문에? 영상 때문에? 네, 뺄까요? 네. 네. 코라도 나왔을까봐. 그 알맹상점이 처음에 이제 그 에코백 그 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처음에 캠페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사실 비닐봉지를 그냥 딱 띄어서 그 후다닥 포장해서 드리면 엄청 편안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무거운 락앤락 용기나 실리콘 용기를 들고 가가지고 사장님 저 여기다 주세요 했을 때 그 사장님의 사실 눈빛이나 얘 뭐지? 이런 이제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네, 어떤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느낌은 또 어땠는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활동했던 거는 거의 좀 많이 됐죠. 오래됐죠. 저희가 활동한 지는 이제 18년도부터 망원시장에서 캠페인을 해왔고 저는 이제 영입한 게 이제 19년도에 영입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용기를 내거나 했을 때도 그냥 뭐 용기를 내는 것보다 봉지를 뜯어서 넣는 게 더 빨랐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 많이 당했고 주저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주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니까 사실 시너지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도 같이 하니까 거절도 덜 당하고 같이 우르르 쇼핑을 하니까 얘들 뭐지? 라고 하면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쇼핑을 막 하면 또 왔네. 뭐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그 상인분들도.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시장 상인의 회의 때 들어가서 이제 빨대 코에 꽂혀 있다든지 거북이가 뭐 고기에 이제 배를 갈랐을 때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보여주면서 이걸 우리가 같이 지속해야 된다. 비닐들이 너무 많이 버려진다. 이것들을 우리도 에코백을 다 모아서 드릴 테니까 그걸 킵만 해달라.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나눠만 달라 라고 계속 설득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도 그렇고 저희가 망원시장 캠페인 하면서 호의적이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제 잡상인 취급하고 어디서 왔어? 시야 구청이야 막 이런 그것도 아닌데 뭘 자꾸 줄이라고 해 달라고 해 뭐 이렇게 하죠. 근데 하셨고 하지만 뭐 지금은 망원시장에서 이제 용기를 내거나 할 때는 이제 거절하시는 상인분들이 이제 없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문화를 이제 거절을 하던 그런 분들도 이제 용기가 익숙해지고 그것들이 그래 필요해 해서 덤으로 더 주시기도 하고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그게 제일 저희한테는 제일 큰 성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동이 오지 않나요? 우선 박수를 한번. 네, 시장 상인들이 에코백을 나눠주셨다는 자체가 너무 감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가님 제가 그 알맹상점에 직접 또 다녀왔는데 사실 아까 플라스틱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알맹상점에도 플라스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리필 스테이션에 이제 큰 드럼통에 저희가 이렇게 소분된 용기를 가져가긴 하지만 플라스틱이 없는 가게는 아니었거든요. 혹시나 이제 그런 물건들을 들여와서 이제 취급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알맹상점에 그 이제 물건들을 채우시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철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용기를 내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제품들에 한해서 사실 들여오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벌크 용기들이라든지, 그 벌크라는 게 20리터, 뭐 5리터짜리 큰 용기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용기에다가 이제 담겨오는데, 실제로 저희도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뭐 스텐도 좋고, 유리도 좋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받아오는 게 우리 집 옆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택배도 해야 되고 화물에 운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운송에 제일 용이한 게 플라스틱이더라고요. 왜냐면 깨지고 스크래치 나거나 기스 나거나 하면 유리도 마찬가지지만 금이 가버리면 어쨌든 그 알갱이가 어쨌든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텐을 제작해볼까 했을 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그것들을 따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고 화장품 업체나 이런 세제 업체들이 근데 그 세제나 화장품 업체들은 실제 저희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당을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통일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벌크 플라스틱 용기였던 거죠. 그래서 20리터나 이제 5리터 기준으로 저희는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화장품 용기나 이제 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리필이 되어 있는 이제 용기에 담겨 있는 거는 저희는 취급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안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냥 일반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종이들이 많이 쓰여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으니 살펴보니까 사탕수수를 만든 거라든지 아니면 재생지를 만든다라든지 이런 대안적인 제품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무포장으로 들여오고 그것들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을 대부분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벌크로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걸 들여온다고 하셨는데 안 해주는 회사가 더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상점을 운영하기 전에 이제 소분을 하고 싶은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화장품 소분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화장품 맞춤형 조제관리사라고 해서 이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실제로 화장품을 제조하는 작업이 이제 들어가지는데 그게 이제 국가에서 소분이 가능하게끔 하는 국가적으로 아예 자격증이 생겨났어요. 그게 20년도였고 그때 이제 1회차 때 저희가 따고 그거를 이제 벌크로 소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사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는데 피부 타입에 맞춰서 하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케이스에 담아서. 근데 그것들을 진짜 가치 없이 벌크로 아예 내용물이 딱딱딱 보이거든요. 이게 10리터밖에 안 돼? 이게 뭐 50ml밖에 안 돼? 이게 딱 보이는 그거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되게 이슈가 커지니까 이제 화장품 업체에서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이니시플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매장을 더 늘릴 생각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축소를 했지 늘릴 생각이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은 화장품 업체에서는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10군데 전화하면 10군데 다 안 된다고 했어요. 돈이 안 되고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벌크 라인도 아예 없을 뿐더러 그러면 하려고 하면은 300kg, 500kg 단위로 너네들이 사서 쟁여놔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500kg가 몇 리터 몇 개를 팔아야 되지? 라든지 그러니까 그 가늠이 안 되는데 최소 수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를 망원시장에서 캠페인했던 그때 이제 알고 응원했던 그 마케터 분이 이제 사장님을 끌고 와서 그게 아로마티카였죠. 그래서 아로마티카에서 벌크 라인을 따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거기랑 이제 같이 공동 저자이신 고금숙 대표님이 실제로 자격증 딸 때 그때 이제 교수님에게 소개를 받고 그분의 산하기관의 화장품 업계 일하시는 분이 벌크로 300kg를 해주겠다.
근데 다 못 팔 것 같으면 미리 얘기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납품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잘 팔렸고,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2리터를 들고 오고 10리터를 들고 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판매가 되고, 그러니까 없는데 그거를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라인이 없으니까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면 벌크 기준이 있고, 그런데 이제 개별적으로 소포장되어 있는 그 화장품들을 실제로 생산해 낼 때 그때만 벌크를 납품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제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계속 막 몇 개월 동안 계속 기다리다 받고, 근데 그 받으면서 빨리빨리 수용이 되니까 그때 이제 벌크 라인을 아예 따로 만들어 주신 계기가 된 거죠. 그 기업명 공개해도 되나요? 개미님? 기업명 공개업에서 대박. 착한 기업 벌크로 네. 상품을 공급하시는 기업이 아로마티카라고 합니다. 네, 깨알 홍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알맹상점은 그리고 또 네, 계속 말씀하시지만 물건을 파는 상점이잖아요. 근데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게 사실 지속 가능하려면은 월세도 내야 되고, 그쵸. 물건 들여야 되고, 네네. 직원도 써야 하고 하잖아요. 네, 대표님, 사실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런 아까 막 없어지는 가게도 많았다고 하고 그런 게 사실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캠페인, 사실 물건을 파는 일보다 캠페인에 더 관심이 있는 가게는 아닐까? 이러면서 이렇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가게일까?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어떤 일, 직원들이 또 어떤 일을 하고 네, 그렇게 캠페인에도 비중을 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가 사실 되게 재미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모여서 그 상점을 꾸려낸 사람들이 캠페인을 하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캠페인을 계속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웃시즌에서 그런 플라스틱 캠페인을 했고, 그 캠페이너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도 에코백을 받고, 그리고 지금도 에코백을 받고, 종이백을 받고, 그리고 쓰레기를 받고, 그런 교육들을 하는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린 거죠. 왜냐, 이제 상점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캠페인 속에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때인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가치로 따지자면 제일 힘이 막강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돈줄 낸다고 하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는 이 기업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돈을 사용했을 때 그 기업이 커지면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따라가게 돼요. 그게 사실 지금 환경에 물렸을 때 저희 상점 같은 그런 제로웨이스트 샵에게 실제로 주목하게 되고 이슈가 되고, 그리고 환경부도 뭔가를 할 때 저희의 상점이나 아니면 다른 가게들도 눈치를 보고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치들을 시민들도 같이 흔들다 보니까 기업도 국가도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눈치가 실제로 소비가 정말 문제가 컸고 지금도 문제인데, 그 소비들을 같이 목소리를 내고 돈줄을 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캠페인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혼줄이 아니고 돈줄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같이 돈줄을 내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 돈줄을 실제로 이제 돈을 벌어 들인 것을 실제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는데 쓰이고 있고, 실제로 오늘도 이제 매니저님들이 원래는 다 일을 하시는데 행진을 하러 가고 대표가 지금 그 상점을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목소리를 내야 될 때일 때는 저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기업들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눈치 보고 움직임이 있다라는 그런 작은 성공들이 모였을 때 실제로 조금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희망들을 시민들도,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제 점점점 느끼니까 그렇게 목소리를 같이 내고 용기를 내주시고 참여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졸리시는 시간이셔가지고 잠깐 막간 퀴즈를 내면은 그 아까 PPT에서도 나왔고 지금도 또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플라스틱에 대한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퀴즈인데 맞추시는 분께는 예쁜 손수건을 드리겠습니다. 그 8글자고요. 아까도 여기 걸어오면서 사람들이 손에 이렇게 뭔가를 막 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시 그 가게에 갖다 줬을 때, 회수를 했을 때, 이렇게 돌려주는 제도. 환경부에서 실행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그 시동을 걸고 있는 땡땡땡땡땡땡땡 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가장 예쁜 손수건 드릴게요. 아, 선생님 자꾸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안 되거든요.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아, EPR 제도는 아까 생산자 책임 제도고, 네. 영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땡땡땡땡 제. 앞글자만이라도 힌트를 주려. 어떻게 힌트 주시겠어요? 힌트. 쓰셨어요. 아, 네. 그럼 힌트를 들으시고. 네. 컵에 대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컵에 대한 거. 네. 아, 컵 영어네요, 선생님. 답이 나왔네요. 영어네요. 아, 영어. 네. 아까 선배. 와, 네. 선생님 이따가 받아가시기 맞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맥락으로 네. 퀴즈를. 컵이 영어 아닌가요? 그러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청중 분께서도 그 EPR이라는 생산자 책임 제도를 또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까 PPT에도 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오늘 이걸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하기 위해 마트나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전부 플라스틱으로 포장된 플라스틱 그 선반에 진열된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사실 그거를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농사를 짓거나 그 텃밭을 가꾸지 않는 이상.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그 소비자의 선택의 권한이 이제 오히려 좀 그런 침해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선택권이 너무 없다. 그런 점에서 알맹상점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지고요. 아까 캠페인 중에 뭐 브리타 필터 어택이라든지 담배꽁초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해 이렇게 청구를 한다든지 또 그 베스킨라빈스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은 뭘 같이 이렇게 항상 주죠? 공짜로? 네, 스푼이 플라스틱의 그 비닐봉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기업에 그런 요구하는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중분들 중에도 혹시나 이제 내가 만약에 A를 샀어요. 근데 뭔가 더 갖고 싶고, 이건 내가 무료로 받는 건데, 뭐가 딸려와요. 근데 환경적으로는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찝찝한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게 혹시 있으셨다면은, 네, 지금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구매하시면은, 네. 너무 많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대표님 그런 빨대 같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나요? 빨대? 저희는 빨대는 수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파쇄를 해서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에만 쓰이는데, 그때 이제 PP나 PE라는 재질을 모아요. 그때 실제 빨대도 PP를 많이 써요. 그래서 PP들을 많이 들고 오시는데 얘들이 되게 물렁물렁해서 파쇄가 잘 안 돼요. 기계가 고장나는 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대는 모으고 있지 않지만 얼마 전은 아니죠. 좀 됐는데, 그때 이제 빨대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신 손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설명을 하고, 가지고 가시려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찰나에 같이 오시니까 다른 손님이시죠. 손님이 자기가 청주에서 이 빨대를 수거한다면서 가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갖다 드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펠릭 만드는 공장에 아예 따로 직접 연결을 해서, 이제 파쇄를 해서, 이제 제작하는 곳에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빨대들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전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연락처라도 받아놨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작은 움직임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대도 사실은 모으면 이제 어쨌든 플라스틱으로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젓가락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마트나 아니면은 편의점 같은 데 갖다 주시면 또 재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대안으로 플라스틱 빨대 대안으로 종이 빨대가 붙어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효과가 있나요?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사실.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구강 구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실제로 빨대를 쓰게 되는데 자기 전용의 빨대를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실제로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챙겨주거나 자기가 챙겨가지고 다니는 거 이게 제일 좋지만 안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저희도 다회용 빨대들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다회용 빨대를 들고 다니다가 안 들고 갔을 때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는 그 빨대들을 찾게 되거든요. 쓰던 버릇이 있으니까. 근데 그 쓰던 버릇을 안 쓰는 버릇으로 하면 이 빨대를 주워도 쓸모가 없어요, 나한테는. 안 써도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습관을 바꿔야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빨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게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선택도 못하게 붙어 있는 상태라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포장되어 있는 상태면 개인이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우선 하고, 그리고 이제 청중분들의 질문을 또 받을 건데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여기 오늘 오신 모두가 환경 관련된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재활용보다 재사용이 먼저고, 물건을 안 쓰는 게 가장 좋다는 거를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오늘도 결심이 무너졌거든요, 오면서.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환경을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이 책에서도 은님이 나 환경으로 먹고 싶다, 먹고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또 같은 공동 대표이셨던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더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주은 대표님은 어떻게 이거를 직업으로까지 생각하시고 정말 이렇게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열정을 오늘 좀 나눠주시라고. 내일 무너지더라도 오늘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일 죽는다고 하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랑 맛있는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다가 갈 것 같아요. 라고 다들 얘기하실 텐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환경으로 인해서 이제 그냥 마스크도 쓸모가 없고 숨도 안 쉬어지고 죽어갈 때 그럼 그 전날에는 뭘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전 직장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있지만 때려치고 싶고 항상 사포를 내걸고 다니고 싶고 그렇게 했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이곳이 환경이잖아요.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특별한데 흔한 게 환경이에요. 여기도 풀이 있고, 그죠? 저기도 풀이 있고, 물이 흐르고, 이게 사실은 익숙하고 흔하다고 생각하면 흔한데,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한 거거든요. 근데 이 특별하고 그냥 흔한 것들을 실제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좋은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싶다면 어떤 거를 해야 될까를 좀 고민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사실 시민들이 예전에보다 더 으쌰으쌰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같이 하나라도 더 참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오늘도 행진도 엄청 크게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먹고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먹고 살기 어려우면 뭐 어때요? 내일 죽는 날이 있어도 목소리는 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 영화 꼭 넷플릭스의 돈 룩업이라고 보신 분 있으세요? 돈 룩업? 네. 거기 마지막 장면과 완전 오버랩이 돼서 저 지금 대본에는 없지만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꼭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작가님과의 인터뷰는 마치고 이제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이 질문을 하나씩 다 이렇게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손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환경 살리는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고 2050 제로화가 기후온난화, 기후위기 이러한 분들에서 전부 다 뭐 지금 말하는 이런 것을 줄이고 없애고 그대로 묻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 후세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온다. 지구 온도가 1도, 1.5도만 올라가도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것과 그냥 결부된다고 생각해요. 이 쓰레기들의 어떤 줄이기 이것들이 지금 우리 작가님 혼자 이렇게 뭐 추진하고 하는 캠페인을 하고 하는데 정부 정책과 어떻게 결부돼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포부가 있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좀 산정으로만 그냥 캠페인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위안도 발전적이라면 환경부하고 정부 원하는 정책의 하나를 해서 추진해야 좀 더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뭔가 뼈가 있는 말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정책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저희가 이제 망원시장에서 플라스틱 캠페인 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를 만들긴 했죠. 거절하지 않는 문화. 담아달라고 하면. 근데 실제로 망원시장에 가면 장바구니나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비닐봉지 쓰세요. 그게 정책이랑 따로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제도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지금 마트에서는 대형마트 기준으로는 비닐봉지 사용하면 과태료 물죠. 300만 원. 근데 왜 시장에서는 안 하고 있느냐? 제도가 받쳐주지 않았고 제도가 빠졌어요. 규모적인 제도가 들어갔고 그때 해당하는 게 대형마트 기준으로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은 마트 아니면 시장 상인분들은 개개인으로 조금씩 하고 있죠. 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비닐봉지들을 많이 쓰십니다. 그게 사실 저희도 목소리를 많이 냈고 했지만 생계로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시장 상인분들은 들고 일어났어요. 장바구니 없이? 그러면 비닐봉지 대신에 뭘 줄 거야 했을 때 대안이 지금은 종이백이에요. 근데 종이백의 원가 혹시 아세요? 비닐봉지 원가 아세요? 차이가 10배 이상 나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시장 상인분들은 이걸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이 종이백을 나눠드리는 그 비용으로 물건을 더 팔아야 되는데 얘 비용이 올라가면 당연히 내가 파는 물건들의 비용들이 더 올라갈 것이고 시장에서는 더 싸면 쌀수록 더 잘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태되고 죽겠죠.
그게 뻔히 보이니까 시선 상인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니네들이 뭘 내달라. 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종이백을 사서 줄 거냐, 지원을 해줄 거냐 했을 때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제외 대상으로, 예외 대상으로 아예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제도가 지금 뒷받침하지 못하고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 상태. 그게 지금 이제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 리필 사업 활성화, 그리고 국가에서는 제로웨이트 사업 활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정책으로 걸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환경부나 이제 식약처도 저희 회의 정말 많이 따라다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많이 줄였죠, 저희 가게가.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제도가 너무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제도가 너무 막혀 있어요. 음식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그리고 세제 이런 것도 다 제도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하는데 다 막혀 있어요. 우리가 화장품을 그냥 리필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리필을 못해요. 맞춤형 조제관리사라고 해서 국가에서 1년 동안 2번 이상 이내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국가고시인데 합격률이 7%도 안 돼요. 거의 다 떨어지는 시험이고 20년 동안 열심히 화장품 업계에서 일하신 분들도 떨어지는 시험이 이 맞춤형 조제관리사였거든요. 그 정도로 합격률이 저조한 데다가 이 공간을 내려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벌크 업체를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이 다 막혀 있고, 이게 식약처 관할이잖아요. 근데 세제로 넘어가면 환경부가 또 관할을 해요. 환경부에서 또 관할하는 또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 너무나도 개별적으로 그냥 개인 사업자들이 그냥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활성화시키는 거 좋죠. 말은 좋죠.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해주지 않고 실제로 표시사항도 마찬가지고 개별로 다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의무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그냥 판매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활성화를 못하는 거죠. 이게 사실 탁상공론처럼 그냥 얘기를 하지만 해결점이 안 나와요. 왜냐? 그걸 이제 식약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샌드박스 규제 특례받아서 시범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역에서. 그걸 이제 리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격증 말고 교육으로만 듣고도 리필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지금 샌드박스 규제 특례를 받아서 2년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은 1년이 아직 안 됐고요. 그럴 때 실제로 이거를 리필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느냐, 자격증 취득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할 때 교육으로만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만으로도 교육을 좀 해서 관리를 해달라라고 했을 때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목소리를 냈고, 그래서 특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식약처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위생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일반 시민들이 해를 끼치면 안 돼서 자꾸 제도화하려고 했대요. 풀어내는 정책이 아니라 막아내는 정책들을 했지. 실제로 화장품도 이제 소분하는 것들 법안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2년 조금 넘었는데 이거를 풀어낸다 했을 때 다 반발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소분하는 거에 대한 법적인 시행령을 바꾸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말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2번 잘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약처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잘못된 정책들을 니네 하고 있다라고 비난받게 꺼내지니까 풀어내는 정책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되게 소극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를 거의 저희가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이 샌드박스 규제 특례의 교육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낼지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그게 1년 동안이었고, 이제 시범 운영이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 목소리를 내는 거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환경부보다 식약처가 더 많이 열심히 지금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는 좀 아이러니해요. 환경부에서 더 정책이나 기사화 냈을 때 더 많이 풀어내는 정책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환경부에서 저희가 회의하거나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보수적인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목소리 낼 때마다
그리고 뭔가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하면 그 담당자분들이 또 달라지고 바뀌고 그래서 또 다시 되돌려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소리는 열심히 내고 있고 참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엊그제 강의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실제로 목소리를 낼 때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게 되면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파장이. 왜냐하면 시민들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서 기업이 되고 기업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그 시민들이 한두 명씩은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점점 커지면 기업도 국가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천천히 가고는 있지만 조금은 흔들리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목소리를 내는 그런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말을 하는 자리는 많아서 하고는 있지만 다들 뭐 하면 쉽지 않다 이런 말들이 다들 되돌려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붙들고 얘기하면 사실 이제 회의장에서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더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박수 박수 나왔습니다. 저도 한 가지 MC긴 한데 어제 제가 마침 탄소 중립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또 말을 참자 이랬는데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저희 어제 고대현 대표님, 홀씨 대표님 같이 오셨는데 저희가 그 이주은 작가님처럼 이렇게 환경책을 쓰시는 분들을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강사님으로 오셨던 이제 분이 그 이유진 소장님이라고 에너지 전환 연구소 부소장님이신데 그분은 사실 탄소 중립 정책에 사실 최전선에 계신 분을 이제 오신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 강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김에 나눠보자면은 이제 정책을 만드시는 분도 이제 그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정말 엄청난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건 거의 영화 블록버스터급 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자본주의의 사회에 살면서 정말 계속 성장을 하고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그런 생활하는 양식에서 이제 많은 탄소들이 배출되고 에너지에서 그런 것들이 배출될 때 사실 하나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차 한 번 안 타고 커피컵 모아서 그걸 캠페인 한다고 해서 막 1, 2년 안에 10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얘기가 아니어서 사실 선생님들 어제 강의 후기가 정말 암울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자기의 그 자리에서 하고 싶다. 이제 이준 대표님과 똑같은 답들이 이제 결국은 돌아오시더라고요. 내일 이제 망가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안 이상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답이 오더라고요. 네, 선생님이 같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또 질문 있으신가요? 왜 눈치를 보시죠?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저는 운영적인 측면 내용은 두 번째 다시 시작했는데 운영적인 측면에서 알짜들이 되게 궁금해요. 어쨌든 회사 구조 안에서 움직였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상근자,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운영에 응시하기 쉽게 노동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두 곳에서 어제 가서 뵀지만 하루만 근무를 하시는 구조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운영을 나눠서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알짜인지 직원인지 되게 구분이 묘할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 너무나도 많이 왔었어요. 저희가 상점이 발을 못 디딜 만큼 왔었거든요. 주말에는. 그래서 계산 들어올 때부터 이제 순차대로 길이 날 정도로 대기를 하고 계셨고 오픈을 할 때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고
주말에는 훨씬 더.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가 한 사람이 일을 항상 세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일을 했었는데 안내는 전혀 안 되고요. 계산만 하다가 끝난 적이 많았어요. 카운터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계산만 하다 끝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셨고, 그런데 제일 안타까웠던 건 저희도 그렇지만 손님들이랑 얘기를 해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산하고 그때 안내하고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왜냐면 저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관심 있어서 용기 내서 진짜 세척해서 말려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쇼핑할 수 있을지 한번 쇼핑 리스트도 한번 찾아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DM 주시거나 문의하시고 오시거든요. 쓰레기도 모아서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손이 너무 많아요. 자원도 사실 버리는 거지만 재활용이 저희가 모으는 쓰레기를 가져왔는지 검사도 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도장도 찍어드리고 계산도 하고, 물건도 리필하는 방법을 처음에 모르니까, 처음 해보시니까 리필 방법을 다 소개하고 써놨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리필하는 방법을 아직도 생소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하니까 일일이 다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근데 카운터에서 계속 계산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그랬을 때 사실 매출이 잘 나왔느냐, 뭐 점점점 상승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고, 근데 저희는 투자금이 있으니까 사실은 직원을 고용했으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알짜분 중에 혹시 도와줄 사람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주말에 3시간, 뭐 주중에 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급으로 드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실제로 그분이 내가 하루 정도는 더 뺄 수 있다, 필요하면 얘기해라, 돈은 안 줘도 된다, 그냥 물건 리필하는 걸로 내가 퉁치겠다, 이렇게 하면서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 정말 필요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걸 하는데 너무 불편해하니까 직원을 고용해야겠다라고 해서 알짜분들 중에 한두 명씩 이제 고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활동하다가 실제로 이제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편지 받고 뭐 이렇게 연락처 남기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두 명씩 들어오면서 저희가 망원동과 서울역점이 지금 저희 대표들 빼고 6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 6분들은 다 정규직이고 실제로 월급을 다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주중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이제 주에 한 번씩 이제 상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3주에 있거나 하는데, 그때의 시간으로 저희는 월급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들은 5일째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덜 가져가는 형태이고요. 그것들은 처음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때부터 약속했던 그런 상황들이라서, 직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손님들이랑 대하고 응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맞다, 사무일보다 라고 저희는 아예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알짜분들은 저희가 캠페인하거나 오늘도 행진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갔어요. 그래서 계속 커뮤니티를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캠페인은 사실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으로 에코백을 모아서 그냥 갖다 드리는 형태로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때 저희가 이제 한번 오픈했을 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나가라고. 하면 안 돼. 저를 나가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플라스틱 캠페인은 안 하고 있지만 에코백을 계속 나눠드리고 종이백을 나눠드리고 그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한 분 질문 더 받고 우선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분 더 있으실까요? 질문? 월급 얘기를 안 했네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걸 전혀 끼지 않고 그냥 투자금만큼 그리고 벌어들인 만큼 직원들이 한 번도 월급이 밀리지 않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책에서 가성비 소비가 아니라 이제 가치 소비의 시대라는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었거든요. 알백 상점에서 살 수 있건, 또는 이제 작가님 쓰시는 거는 이
이 물건만큼은 내 인생에서 끝까지 갈 것 같다. 아니면 이 물건만큼은 꼭 사람들이 써줬으면 좋겠다. 아까 빨대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런 물건 한 3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주면 저의 삶을 조금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꿀템 추천. 네, 꿀템 추천. 안 그래도 오늘 뭔가 봐주고 왔는데요. 이걸 지금 선물인가요? 얘기를 드려도 되나요? 네. 사실 뭐 이게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꿀템을 여기에서 고를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희가 쓰레기를 모으다 보니까 쓰레기로 만들어진 물건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런 물건들 중에 우리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좀 덜 유해한 애들을 좀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서 안 가져온 걸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소프넛이에요. 소프넛이라고 해서 무한자 열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제주도에서는 있어요. 아직도 이 나무가. 지금은 이제 점점점 올라와서 대구에서도 이거를 이제 채취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계면활성제 역할을 하는 열매가 열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귀신 쫓는 나무라고 할 정도로 여기에 소프넛 열매가 나무가 있으면 실제로 이제 이런 코로나나 이런 애들을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집에서만 왜 이런 전파성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전염병이 안 돌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를 찾아보니까 이 소포나 열매가 있는 나무, 그러니까 계면활성이 돼서 세정을 잘하는 곳에서는 실제로 전염병이 전파 안 되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그래서 하고 물에 한번 헹궈보기도 하니까 실제로 이걸로 이제 그냥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를 빼서 그 열매를 끓여 쓰거나 그냥 물에다 헹구면 거품이 나요. 그 거품으로 세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 질환 환자분들이나 아이들 이제 젖병이나 막 이런 거 세척할 때도 이런 소프넛을 많이 찾으시는데 기저귀 빨 때나 이럴 때 그냥 성인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 가능하고요. 주방세제나 세탁세제 뭐 어디든 우리가 세제로 쓰는 뭐든 다 쓸 수가 있고 친환경 인증받아 있는 베이스 계면세제는 무한자를 써요. 그래서 그게 사포 성분이 있어서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그때 이제 그 향들은 실제로 이제 날아가요. 이렇게 그냥 건조되면서 조금씩 날아가서 그 정도로는 아니다. 그래서 쓸만하고 사실 재밌어요.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쪼글쪼글하니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열매를 씨가 없는 채로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근데 씨가 항상 빠져 있는 채로 저는 만나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당연히 이걸 씨를 벗겼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씨를 벗겨내는 작업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씨도 엄청 크다고 하던데 그거를 저희 시댁에 나무를 한번 심어볼까 그거를 이제 재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 때를 계속 못 찾아서 못 심어보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지나서 내년에는 꼭 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로 사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쓰레기를 너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세정하는 모든 것에 다 쓸 수가 있으니까요. 향만 안 날 뿐이지 다 쓸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한국에서 들어오면 보통 인도산을 많이 써요. 인도에서 오는 것들. 근데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커피 연필. 그러니까 커피로 된 제품인데요. 이제 화분이나 연필을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보내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커피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 생각해보면 커피 열매가 어디에서 나오나요? 아프리카, 그죠? 다 수출을 하거든요. 가나 막 이런 데서. 근데 우리가 수입을 한 그
원재료를 실제로 90%는 찌꺼기로 버려지고요. 10%만 추출해서 먹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사실 가치 없이 버려지는 나무 열매이기도 한데 모든 100% 다 쓸 수는 없지만 이 100%를 쓰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화분, 그 커피 찌꺼기로 만드는, 그러니까 자원화하는, 재료화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은 사실 저희랑 연결이 거의 안 되어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기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자원이, 저는 집이 섬이거든요. 인천 섬에 사는데 얘가 날이 정말 저희 집은 습해요, 많이. 그래서 그 습한 날씨에 다 곰팡이가 쓸어요. 이 원재료가. 연필들이 쓰려고 그러면은 정말 심각할 때 다 곰팡이가 쓸 정도거든요. 그러면 얘는 다음번에 못 쓸 거잖아요. 근데 저는 깎아서 쓰지만 그걸 봤을 때 이건 진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찐이다. 근데 이 원재료를 실제로 플라스틱에 섞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자원화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파벽들도 쓰고 있고, 그리고 그 파벽들을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와 보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수출 기업이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 커피 가루로 원재료로 만들어진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파벽돌을 매년 몇억 개씩 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업이랑 같이. 그래서 되게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했지만 근데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원재료가 실제로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쓸 수 있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지면 어렵네요. 마지막 뭘 꼽아야 될까요? 지금 그냥 흔하게 쓸 수 있는 거, 내 집 앞에 내가 뭔가를 사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를 그냥 떠올리냐면 이런 용기 같아요. 꼭 사지 않아도 되는 거. 집에 용기들 정말 많잖아요. 뭐 대나무 칫솔, 뭐 이런 꽃의 치약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사셔야겠지만 있는 걸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있는 거는 사실 용기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집 앞에서, 지금 이제 날씨가 쌀쌀해져서 붕어빵이 나올 텐데, 호떡이 나올 텐데, 그때 사실 용기를 내보시면 종이 한 장은 거뜬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종이 한 장쯤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종이가 나무를 베어서 만들어지는데, 그 나무는 보통 50년 이상 한 나무들을 베어서요. 30년 이상의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왜 당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요즘에 제가 제일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산림청의 행포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뭐 30년, 뭐 50년 지난 나무들은 산소를 흡수하는 능력보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잘라내야 되고 솎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작은 나무들을 다시 심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산림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이 나무들, 큰 나무들이 실제로 작은 나무들을, 뿌리들을 튼튼하게 잡는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이 다른 나무들, 종들이 다양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산림도 그렇지만 동물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거를 솎아낸다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정해진 기준으로 솎아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나무들 다 비슷비슷한 나무인데 그것들도 다 솎아낸 거거든요. 이쁜 나무, 좀 더 은행이 많이 떨어지면 민원 들어오죠. 그러면 은행을 다 베버리고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소나무가 다 이제 산소를 많이 뿜어내고 좋은 나무라고 익히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산림청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작년이죠. 벌써 작년이군요. 이 강릉에 이제 나무들이 너무 많이 타서 나무 심기를 하러 갔어요. 기업이랑 같이.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그걸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30년 넘은 나무들은 이제 늙었기 때문에 베어내고 나머지의 이제 작은 나무들을 심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갸우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숲을 왜 보호를 하려고 할까요? 그럼 다시 새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아요? 숲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는 논리로면 다 이걸 나무채, 뿌리채 뽑고 다시 새로운 나무들을 심어내야 해요. 계속. 그런데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숲을 보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큰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을 돌보고요. 그 작은 나무들이 실제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산사태를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이뤄낸 거거든요. 근데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사실 돈으로 지금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나무를 심으면서 느꼈던 건 내가 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를 심기 위해서 곡괭이질을 하는데 다 뿌리가 살아있더라고요.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나무들이. 그러니까 겉에는 다 허벌판이지만 결국엔 파내면 씨앗들이 다 있고 거기에 이제 뿌리채 다 있더라고요. 뿌리들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이걸 조금만 기다려주면 알아서 살 것인데 그것들을 베어내고 뿌리채 뽑아서 거기에다가 심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도 저도 너무 화가 났어요, 사실. 내가 뭐 하러 왔지, 이게? 그냥 안 왔어야 되는구나. 이걸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남편이랑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낀 거는 우리가 종이 한 장이라도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런 용기들을 가지고 내 가방에 그냥 파우치, 그냥 핸드폰 넣듯이 넣고 다니면 그냥 용기 내서 거기에다가 담아 먹는 것만이라도 한 자원을 아낄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선 질문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작가님과 함께한 지 벌써 2시간이 다 되어가가지고 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들? 아쉬우시죠? 네, 시간을 우선 내주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토요일 가장 황금 같은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행사 잠깐 안내드리면은 다음 달은 10월 29일이고요. 토요일 똑같은 시간에 이제 식물을 따뜻한 시선으로 이렇게 도감처럼 세밀하게 그리시는 유명한 이소영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과 에코샵 홀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도서구독 서비스라고 이렇게 작가님들의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내지 사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고 뒤에 사진 촬영과 책을 가져오신 선생님들은 사인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해주신 이준 작가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